네, 오늘은 국내와 해외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더위도 뭐 아주 폭염에서는 한풀 좀 꺾이는 것 네. 같아서 그나마 조금은 좀 숨을 잘 쉴 수 있는 주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헤드라인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미국 빅테크, 그중에서도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해서 7개 핵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끝났었죠. 한미일 정상회의의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마켓워치 헤드라인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Magnificent Seven Tech Ringleader. 이 ringleader라는 게 흔히 주도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본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뉴욕 증시의 괴물급 강세를 이끈 이 7대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더 이상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인데 왜 그런지는 저희가 킥박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주식 랠리를 주도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 최근에 최고치에서 최소 10%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테슬라도 최근에 고점 대비 무려 20% 이상 하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정에서 S&P 500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나스닥은 다만 9월 말까지 다소 완만한 조정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월가에서는 주식 상승의 약화 그리고 청년 실업률 여기에다가 2009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만나보면서 이번에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악재들보다도 앞으로 중국에서 더 많은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상반기 랠리를 주도했던 게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모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부진한 원인이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기술주, 특히 이제 그 매그니피션 세븐으로 일컬어지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죠. 여기에서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고 외부 환경도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외부 환경의 변화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주가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어떤 작년의 부진을 털어내 버리고 크게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에 따라서 어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수습이 돼 가고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죠. 즉 인플레가 완화되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투자자들이 덜 걱정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배당주 같은 곳보다는 기술주 같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갖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기술주의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재부각됐고요. 앞서도 알아봤지만 상당 기간 5%대의 고금리 기간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제기되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가 다시 또 부담이 커지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꼽아 보자면요. 뭐 작년 12월 챗 GPT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폭발한 어떤 AI에 대한 잠재력, 여기에 대한 기대 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수혜주, 최고 수혜주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최고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종목 나란히 7월 중순에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에 대한 어느 정도 광적인 어떤 그 기대감이 진정되면서 실질적인 그 시장 캐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AI가 정말로 게임 체인저로서 기업의 실적을 주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지금 어닝 시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TSMC 같은 어떤 파운드리 업체에서도 보면 AI 수요가 실질적인 실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 주가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꼽자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 뭐 테슬라 같은 이런 핵심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서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던 부분, 아예 기대치 자체를 재설정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AI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실적을 주도할 정도까지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불안한 경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조정을 조금씩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 조정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대치가 좀 중요한데 어디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아직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걸 꼽자면 1차적인 바로미터는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 일단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역시 AI의 최고 수혜 기업이기도 하고 엔비디아의 핵심 그래픽 처리장 GPU 핵심 칩이 인프라, 그 AI 인프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엔비디아의 실적은 AI에 대한 미래와 어떤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게 되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수준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메타 같은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치 자체도 재설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동돼 있는 건데 AI 상용화의 가장 앞선 기업이라고 하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을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앞으로의 행보도 어떤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검색과 웹브라우저의 AI를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용화시켰고, 지금 또 이어지는 부분은 클라우드라든지 또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부분에도 AI 서비스를 접목을 시키고 이에 대한 성과를 이제 하반기부터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행보의 이런 성패가 AI 생태계의 잠재력이라든지 시장 수요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또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뭐 잭슨 홀 미팅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얼마나 잭슨 홀 미팅 연설에서 긴축적인 포지션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도 상당히 기술주에 대한 어떤 기준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들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이런 기류가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 한 단계 더 넘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여건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주 섹터의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그렇다면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두 가지 이벤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에 대한 유지 기간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 만큼 AI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한미일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일 반도체 광물 부족 대 공동 대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킥박스로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첫 단독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체계 진화 외에도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의 관계가 기존의 안보 중심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공급망, 기술, 금융 측면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포괄적인 삼각 협력 관계로 격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제도화된 만큼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한일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기적인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한미일 연대는 이 정도로 하고 최근에 중국 관광객 허용 등을 계기로 해서 경제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네. 어떤 의미를 저희가 부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뭐 정상회의 의미라든지 성과, 한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다각도로 네.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은 삼국 간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맷을 열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를 망라하는 어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경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은 어떤 한미 간의 협력, 뭐 한일 간의 협력, 미일 간의 협력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삼국 간 공동 어젠다를 중심으로 삼각 협력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출발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첫 공동 어젠다로 제시된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공급망에 관한 것이 되겠죠. 뭐 반도체,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 개발 공동 프로젝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AI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삼국 간의 협력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융협력에 대한 관한 부분도 담겼는데 이제 삼국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최근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도 겪었고 뭐 지금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을 겪으면서 삼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핵심 분야를 뽑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하나씩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공급망 측면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나라마다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보안 같은 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다루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죠. 보통 이제 나라 간 어떤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삼국 간의 어떤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된 거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삼국 간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급망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각국이 갖고 있는 제조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밸류체인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결국 가격 상승을 촉발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문제로 확대된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급망 안전 문제가 어떤 외교안보 문제와도 얽혀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 간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삼국이 어떤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핵심 산업의 영역, 경제 구조의 특징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강점이 있는 나라가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라든지 어떤 장비, 부품에 대한 부분이 강점이 있고요. 미국은 어떤 최종 소비처로서의 역할, 또 최근에는 어떤 생산 기지로서의 보폭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또 핵심은 결국 공급망 어떤 위기 시에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달려 있겠죠. 가령 반도체, 뭐 리튬 같은 핵심 어떤 부품이라든지 광물이 공급망 위기를 맞았을 때 상호 보완적으로 삼국이 어떻게 서로 지원을 하고 공동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중국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무기로 광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라든지 이런 통제가 걸리게 되자 국제적인 시세, 가격 자체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곡물에 대한 수출 같은 것들을 무기화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삼국의 어떤 경보 시스템이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성과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례 없었던 이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 극복 방안을 극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도 하는데 여기 안에는 뭐 바이오도 있고 AI도 있던데 어떤 시너지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선적으로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야가 미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지금도 치열한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뭐 AI, 바이오, 양자 컴퓨팅 거론되는 분야가 지금 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AI에만 놓고 본다면 미중 간 벌어지는 패권 경쟁의 이면에는 사실상 AI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겠죠. 또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뭐 행정 명령을 통해서 직접적인 고급 그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제한을 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핵심에는 AI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해보겠다라는 계획인 건데 일단 저는 눈에 띄는 것은 삼국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주도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표준이라는 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례가 있죠.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어떤 CDMA라는 이동통신 기술의 어떤 세계적인 표준화를 선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각종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됐고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이 CDMA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됐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그때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AI가 그렇거든요.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런 국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는 4대 국가 중 하나가 되겠고요.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사실상 국제 표준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국제 표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여기에 미국의 손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표준을 만약에 우리가 유리한 대로 주도해 갈 수만 있다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미래 가치는 막대할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삼국 프로젝트는 이런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제 표준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줄지는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다뤄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금리 관련해서 잭슨홀 미팅과 AI 실적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미일 정상회의에 관한 포인트들 짚어드렸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